안녕하십니까. 이리온 스튜디오입니다. 갑자기 사무실 들어오다 저한테 잡혀가지고 지금 통화하고 있는데 원래 어제 발표하셨던 거죠? 코엘 패션 어제인가요? 네, 맞아요. 어제 실적이 잘 나왔다고. 실적이 그래도 성장한 유일한 의류업체라고 했는데 어제 주가가 좀 올라왔지만 뭐 오늘이라도 뭐 우리가 하루 이틀 주가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제가 최근에 의류업종을 이렇게 좋아하는 편은 아니어서 반신반의하는 상태에서 한번 듣는 거예요. 그래서 네. 일단 저를 설득해 주세요. 코엘 패션 얘기하시죠. 네, 일단 코엘 패션 2분기 매출액이 이제 그저께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작성한 자료인데 코엘 패션 2분기 매출액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 대비해서 10% 수준 성장한 1,157억 원 수준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234억 원, 10% 성장했습니다. 일단 코로나 그 난리인데 매출 성장을 했네요. 맞아요. 사실 이제 제 커버 기업 내에선 유일하게 성장을 한 기업이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사실 1분기에도 유일하게 1분기에도 성장세 이어갔었었고요. 2분기에도 확실하게 성장했다라고 확인하는 부분, 네, 확인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영업이익이 이제 제가 추정했던 거 대비 한 10% 상회를 했는데요. 매출액은 이제 부합했지만 이익이 좀 상회를 했는데 가장 큰 이유는 일단 첫 번째로는 패션 부분에서 저희 이제 홈쇼핑 매출 부분, 홈쇼핑이랑 이커머스 이렇게 나뉘는데요. 이커머스 채널 매출 비중이 이커머스 채널 매출 비중이 작년 이제 2분기에 11% 수준이었는데 이번 2분기에 16%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커머스가 홈쇼핑보다는 좀 더 마진율이 좋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이익이 조금 좋게 나왔다라고 판단을 하고 그렇게 봐주시면 되고 결국 이제 패션 부분 매출액이 11% 성장했다라는 게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고요. 그 패션이 결국 우리가 홈쇼핑 보면 항상 칼빈 클라인 언더웨어 뭐 그거 말하는 거죠. 네, 맞아요. 퓨마 언더웨어. 사람들이 내가 저번에 한번 약간 그랬더니 약간 어떤 분이 싫어하시던데 실제 다 코엘 패션을 만들고 브랜드만 다른 거 찍어서 나가는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이제 코엘 패션이 다양한 사업을 하지만 말씀해주신 이제 만드는 것까지 제조권까지 있는 부분이 있고 진짜 판권만 가지고 있는 것도 있어요. 근데 이제 말씀해주신 이제 푸마 같은 부분은 제가 알기로 제조권까지 가지고 있는 브랜드이고요. 뭐 또 다른 브랜드들은 사실 아디다스 이런 거는 판권만 가지고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고 이렇게 다양하게 나뉘는데 결국은 사실 코엘 패션이 직접 생산하는 건 없다라고 봐주시면 돼요. 캐파는 없고 다 이제 외주 맡기는 방식으로 간다라고. 저 외주 맡겨가지고 홈쇼핑에서 파는 거니까 매출 드는 거구나. 여기는 아무 상관 없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제 사실은 이렇게 성장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저희 이제 코엘 패션의 97% 매출이 언택트 매출이라는 점인데요. 결국에 이제 홈쇼핑 채널, 온라인 채널에서 둘 다 성장을 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홈쇼핑 채널 같은 경우에는 방송 횟수 자체가 좀 증가를 해서 뭐 성장했다라고 보고 있고 온라인 62%로 좀 크게 성장을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조금 이익 개선도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제 두 번째로 말씀드린 중요한 카테고리별 성장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첫 번째로 이제 아시다시피 언더웨어 부분은 전체 매출 13% 수준 성장을 했고요. 결국 이제 사실 이제 코엘 패션이 속옷 정말 뭐 저희 기본 속옷이라고 볼 수 있겠지만 이제 홈웨어까지도 언더웨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나 잘 홈웨어 뭐고 언더웨어. 이제 언더웨어는 그쵸, 뭐 잠옷이라든지 아니면 좀 가벼운 뭐 이렇게 뭐 슬리브 뭐 이런 옷들. 한국 남자들은 잠옷 잘 입지 않나. 이렇게 웃으나. 이런 게 이제 오히려 좀 코로나로 인해서 집에 있는 집콕 이런 게 좀 대세였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좀 팔린 거죠. 그래서 사실은 뭐 언더웨어는 기본템으로 원래 팔리는 부분 거기다 홈웨어까지 얹어져서 매출 성장했다라고 판단하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그 레깅스 입지 않으면 집에 잠옷 입고 있거나 스포츠웨어 입고 다니고 다 이거네요.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거기 이제 수혜를 누린 게 사실은 코엘 패션이라고 보고 코로나가 있습니다. 좀 진정되면 이거는 별로야지는 거 그건 아니죠. 그렇진 않고 원래도 성장을 했고 해서 언더웨어 자체는 조금 어떻게 보면 필수 소비재로 좀 성격이 있어요. 괜찮다라고 보고 제가 이제 하반기도 그렇고 지금 조금 더 좋다라고 보는 포인트는 레포츠 패션 쪽에 있습니다. 예. 이제 레포츠 패션 쪽은 이제 말 그대로 정말 에슬레저 아닌 뭐 패션 브랜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부분이 이제 전년 동기 대비 20% 증가를 하면서 사실 좀만 천천히 해달라니까 와 진짜 말 빠르다. 나도 말 두는데 적고 천천히 한다. 궁금한 게 막 이렇게 친구들 만나 그렇게 막 얘기하면 친구들이 뭐라 그래 정세현 연구가? 혹시 세미나 갔었지 몇 군데? 맞아요. 가서 이렇게 말했더니 그 매니저분들이 뭐래셔? 빠르다고 하시는 분도 있고 빨라서 좋다라고 하시는 빨라서 좋다고 하시는 분들 아니, 최대 스피드는 얼마까지 낼 수 있어? 아니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좀만 우리가 천천히 잘한 말이 발음이 정확해서 빨리 해도 다 들리긴 하는데 막 내가 여기서 쫓기는 느낌이야 지금 막 그러니까
그래도 우리가 일요일이라는 거는 뭐 이게 방송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같이 얘기하는 시간이니까 좀. 네, 오케이. 그래서 레포츠 패션이라는 게 이렇게 많이 늘었는데 사업 전체 비중은 높지 않잖아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전체 매출 비중이 이번에 31%로 확대된 부분이고요. 전체에서 레포츠가 31%나 돼? 꽤 돼요. 꽤 되네 그러면. 맞습니다. 나는 거의 속옷이 다고 되게 적을 줄 알았거든요. 꽤 되고 사실 작년 연간 기준으로도 이제 언더웨어가 57% 수준이고요. 60% 넘는 걸로 알았는데 그건 아니네. 네, 60% 넘진 않아요. 딱 60% 조금 작은 수준, 57% 수준. 그리고 이제 레포츠 패션은 원래 이제 전년에 30%까지는 안 갔었는데 이번 2분기에 30%까지 올라왔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이유는 이제 여기 이제 브랜드를 많이 가져왔다라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대표적인 브랜드가 사실 하나는 이번 6월에 처음으로 아디다스 운동화를 판매를 한 바가 있어요. 홈쇼핑으로. 얘는 생산 안 하고 가져와서 파는 거죠. 그쵸, 가져 유통을 했다라고 보는 거고 아디다스 팔았고 6월에 방송하고 7월에도 방송을 했는데 뭐 당연히 뭐 좀 잘 팔렸다라고 이제 좀 커뮤니케이션을 받았고. 홈쇼핑에서 이거 파는 게 얘네가 갖다 파는 거예요? 맞아요. 홈쇼핑에서 판매하는 거는 이제 난 코에 봤었거든 이거 아디다스. 아 정말요? 아디다스가 뭐 운동화 팔고 있길래 저런 것도 파나 했거든. 내가 매장 가서 사면 돼. 매장 안 가고 그냥 팔길래. 나는 그래서 아디다스가 와서 파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야? 그쵸. 이제 코엘 패션을 통해서 판매를 하고 있는 거예요. 푸마였던 거 그랬던 것 같아. 헷갈리는데 하여튼. 퓨마 신발도 팔고 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사실 이제 코엘 패션이 추구하는 방향성 자체도 이제 브랜드 확장해 나가면서 그 방향이 좀 레포츠 패션 쪽으로 나아가는 건데 그 중에서 이번에 조금 잘했다라고 보이는 거는 이제 결국 뭐 푸마에서 원래 진짜 푸마 속옷, 아디다스 속옷만 좀 판매를 하다가 이번에는 푸마 뭐 신발도 그랬고 아디다스 운동화까지도 얹어졌다는 거 이 부분에서 볼륨 확대가 있었다라고 판단을 하고 코엘 패션한테 있습니다. 가서 좀 2X 라이즈를 많이 팔면 될 거라고 해요. 근데 뭐 그 웃음은 뭐야? 기분 나쁘게. 옷이 맞는 게 없어. 살을 빼야겠지만. 그 시장을 잡자고. 네. 그래서 그렇게 해서 좋았다라고 판단하고 또 하나는 이번에 이제 말씀해주신 케빈 클라인 언더웨어 같은 부분도 이번에 처음으로 좀 온기로 반영이 됐어요. 처음으로 이제 온전히 반영된 첫 분기였어서 그런 부분에서도 매출 확대 효과가 있었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실은 이제 코엘 패션이 지금까지 받아온 멀티플 수준 자체가 한 7배 정도 수준이고 이제 현재 주가로 이제 어제 기준으로 해도 7배 수준, 7.3배 정도 수준인데요. 저는 이제 이런 걸 좀 깨고 나갈 수 있는 방향성이 사실 레포츠 패션 브랜드에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코엘 패션 이제 하반기에도 사실 좀 예정된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게 이제 패션 브랜드 하나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하나 이렇게 런칭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하반기에도 조금 모멘텀 뭐 뿐만 아니라 볼륨 확대까지 있을 것이라고 보고 있고요. 장기적으로도 좀 이렇게 좀 브랜드 하나하나 붙으면서 밸류업 될 수 있는 회사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어서 제가 주식을 바라볼 때 가장 중시하는 거는 그로스고 그로스는 다른 말은 매출 성장인데 이 코엘 패션은 이거저걸 갖다 붙여서 매출 성장을 할 수 있다는 말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우리가 고민되는 게 지금 멀티플을 뭐 9.4배 적용했다고 하는데 왜 9.4배 적용한 거야? 이 타겟 멀티플 9.4배는 사실 이제 국내 브랜드사의 평균 멀티플을 적용을 했습니다. 평균이고? 제가 평균은 적용을 했고 하이 멀티플은 어느 정도인데 좋게 받는 곳은 어디죠? 뭐 이제 수출까지 붙게 되면 사실 뭐 FNF 같은 경우 15배까지도 받을 수 있고요. 비교가 좀 다른 것 같고 이제 뭐 봤을 때 이제 한섬이나 LF 뭐 이 정도 한섬은 어느 정도 받아? 한섬 멀티플은 지금 한 9배 정도 수준, 8배, 9배 정도 수준 받고 그러면 있습니다. 한섬을 내가 그나마 주가는 빠지지만 뭐 의료업종이 다시 된다면 대표주 같아서 한섬과 코엘 패션을 딱 둘을 놓고서 이렇게 비교해보면 장단점이 뭐야? 일단 사실 채널이 굉장히 좀 다르고요. 한섬은 오프라인에서 잘하는 애인데 최근에 온라인 좀 확장하면서 그 부분이 좀 있잖아요. 한섬은. 온라인으로 들어가는 거고 코엘 패션은 사실은 그냥 홈쇼핑 업체라고 보고 누가 있어요. 그로스 요인이 더 큰 것 같아? 사실은 오프라인 매장도 그렇고 홈쇼핑도 그렇고 둘 다 디스카운트를 받고 있는 이유가 사실은 둘 다 크고 있지 않은 시장 아시다시피 크고 있지 않은 시장이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제 파이를 먹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둘 다 재미없는 거네. 쉽게 말해서 이 시장 자체는 먹을 게 파이가 별로 없는 시장에서 둘이 뺏어먹기 싸움이라면 그 그로스 요인이라는 게 되게 약한 거 아니야? 근데 이제 코엘 패션이 좋은 건 결국 이제 홈쇼핑 시장이 연간 20조 원으로 보는데 사실 멈춰 있거든요. 근데 이제 코엘 패션 같은 경우에는 연간으로 뭐 17년, 18년, 19년 600개, 700개, 800개 이렇게 100개씩 계속 좀 홈쇼핑 방송 횟수 자체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이제 점유율이 올라갔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 코엘 패션이 거기서 좀 이렇게 시장 경쟁을 얻었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코엘 패션 사실 홈쇼핑 채널은 좀 머물러 있을지라도 코엘 패션의 성장이 나왔던 이유는 결국 파이 먹고 있다. 이 부분이 있을 것 같아요. 국내 파이는 어째 정치되는데 그런
그런 식으로 하면 의류는 그래서 많은 의류 애널들이 해외 나가는 FNF나 이런 걸 봤던 거 아니야? 거기는 파이가 커지니까 맞아요. 매출 그로스가 네. 나올 수 있으니까. 네, 맞아요. 아니 갑자기 의류업종 요새 관심 안 갖고 있다가 순간 관심이 생겼는데 코엘이 그로스가 확 나오기에도 만만치 않고 뺏어오는 그로스라는 거는 누군가 되게 힘들어지고 얘네가 좋아지고 그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사실 그리고 여기 얹어지는 게 이제 홈쇼핑이랑 티커머스라고 해서 이게 홈쇼핑 말고 저희가 왜 메인 홈쇼핑 채널 말고 1번, 2번 이런 데 위치해 있는 걸 티커머스 녹화 방송이라고 하는데요. 이 채널이 한 10몇 개가 있어요. 그래? 근데 이 시장은 사실은 이 시장이 이제 5조 원, 4.2조 원 정도 규모로 보거든요. 근데 이게 연간 5년 동안 얘는 한 100% 성장을 해왔어요. 사실 이 시장에서 콜패션이 먹어온 것도 있습니다. 그런 걸 얘기해줘. 그러니까 지금 이해했어.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시장. 사람들이 뭔가 이 시장은 다 재배. 이러면 진짜 시장에서 속업하시는 것들은 되게 힘들어지겠네. 그 시장 진짜 시장이에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쪽으로 팔리니까. 이런 속업 같은 것들 알았어. 이제 그래서 코엘이 그나마 성장 요인이 나오는구나. 결국 의류.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의류업종은 그래서 그로스가 그나마 찾는 게 해외 쪽의 수출 쪽 보잖아요. 그쪽은 아직 맞아요. 변화가 잘 안 보여. 사실 이제 수출 쪽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시즌에 있었던 좀 게 이번 실적이요. 사실 이번 이 실적 시즌에서 수출이 섞여 있는 업체가 가장 안 좋았죠. 오히려 예를 들면 그것까지 힐러웨이스. 오케이 아는데 그 다음에 좀 방향성이 어떤 것 같아? 방향성은 사실 이제 뭐 대표적으로 중국 나가는 쪽에서 중국 현지 수요는 굳건한 편입니다. 예를 들면 FNF도 분명히 중국 수요는 굳건했지만 결국에 사실은 그 중국 시장은 면세가 섞이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사실은 뭐 이게 뭐 네팅 찾아서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다라고 제가 판단할 수는 없지만 그걸 알아봐 줘야지 이게 아이디어가 나오지. 그러니까 그걸 뭐 당장 기업이 말해줄 때까지 기다리면 안 되고 다각도로 뒤져보고 뭔가 통관 데이터를 뒤져보든지 뭘 해가지고 의류 쪽이 그로스가 그쪽에 있으면 그게 애널리스트가 하는 일인 것 같아. 오늘 괜히 나한테 잡혀가지고 고생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왜냐면 지금 재미없는 보통 의류업종이 보통 주니어들이 많이 다루면서 시작을 하는데 그 업체에서 연습이 그렇게 돼야 되는 거죠. 데이터를 좀 그래도 찾아보면 있을 거라는 거죠. 그냥 그래서 코엘도 좋은데 나같이 의류업종에 아무 관심 안 갖고 있다가 그래? 갑자기 든 생각이 혹시 의류업종도 수출이 좀 재개되면 나아지려나? 그러면 이제 그 관련들의 어떤 좀 무슨 변화가 있을 만한 어떤 그런 것도 있을까 좀 뒤져봐야 될 것 같은데 기업 전화해도 잘 몰라요. 기업 애들은. 그렇지 않아? 그런 느낌 안 받았어. 막상 해보니까 굉장히 형식적이지 않아? 그죠. 뭐 거기서도 이제 제한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도 사실은. 조심해야 돼. 거기도 자기들 어느 말 이상 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직접 좀 뒤져보는 게 난데. 그래서 코엘 패션은 그래서 결론을 내려주시죠. 코엘 패션 이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지금 현 주가에서 사실은 이제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것도 저는 좀 반영되지 않았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거기 이제 더해서 이제 하반기에 붙는 브랜드들이 있는데 그 브랜드들이 조금 어떻게 보면 주력 카테고리로 가는 브랜드들이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더 이제 한 단계 밸류업 될 수 있는 단계다라고 판단하고 있어서 지금 좀 현 주가 매력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굉장히 마지막 답변은 교과서적이었어요. 밸류업 되고 뭐 그래서 네, 여기서 좀 더 마음 좀 이렇게 프리하게 밸류업이라는 건 결국 추가로 뭐가 더 붙어지니까 애들 살 거다. 봅시다. 그러면 그렇게 했을 때 정말 매출 쪽이 늘어나는 건지 홈쇼핑에서 코엘 나오면 자세히 봐야겠네. 난 한 번도 안 사봐가지고 잘 모르겠어. 와이프한테도 물어봐야겠다. 마무리 쓰도록 하죠. 예, 마무리 짓겠습니다. 함께 공유하시죠. 고민하시죠.